오늘 드디어 첫 번째 생활비 공개하는 날이야. 오늘이 2월 2일, 1월달 생활비. 우리가 여기는 12월 첫째 주에 왔으니까 2026년 1월달 생활비가 진짜 생활비인데 과연 얼마 나왔을지 쫄린다.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연두님이 엄청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1%의 거짓도 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요, 황제 이민이 택도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년 전에 저희가 그 영상을 찍긴 했었는데 그때는 뭐 한 달 살기 하면서 여행 다닐 때고, 지금은 태국에 저희 주거지가 다 등록이 된 방콕 시민이기 때문에 거주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우리가 생활비에 대해서 딱 언급을 했을 때 한 달에 얼마 든다고 대부분 반응이 많이 나오네? 약간 이런 반응이시잖아. 그 맞아. 우리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그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태국 아니면 뭐 동남아에 사실 때 생활비가 많이 나오는 이유, 그리고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 그러면 결국에 생활비를 많이 아끼지도 못하는데 왜 태국 사는 거야? 이거에 대한 이유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생활비 관리는 연두님이 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쫄려 했잖아. 근데 생각보다 저희의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왔어요. 이 환율 이 시국에 최종 금액이 305만원, 딱 300만원. 환율을 저희가 46.7원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원화를 쓴 게 술 먹은 거 엠빵하고 7만원인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거의 다 바트로 썼거든요. 고정비가 100만원이 넘어. 월세가 지금 환율로 한 87만원 이 정도 하고요. 나머지 뭐 전기, 수도, 와이파이, 태국에서 쓰는 통신비, 그 다음에 태국에서 쓰는 유튜브 프리미엄이랑 넷플릭스랑 서브샤크 VPN까지. 이거 광고용사 아닙니다. 다 넣어서 계산을 한 거예요. 여행자 보험도 들어갔다. 여행자 보험을 둘이 같이 쓰는 거를 한 달로 나누면 56,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나머지 금액이 190만 원인데 거기에 그것도 들어가. 우리 파타야 갔다 온 거. 갔다 온 거. 1박 2일로 버스 타고 숙박하고 음식 싸들고 가서 해변에서 캠핑처럼 해먹고 뭐 그랬는데 그게 한 15만원, 16만원 나왔던데? 고롭게 갔는데도? 음식도 싸갖고 갔는데? 이 정도 그게 조금 든 거지. 왜냐면 뭐 숙박비 4에다가 뭐 교통비는 얼마 안 하지. 뭐 다 해봐야 한 만원? 근데 우리가 거기서 뭐 술 사 먹은 거랑 뭐랑 요리한 것도 들어가긴 해야 되니까. 그치. 연두님이 이렇게 알뜰한 마음으로. 저희 그렇게 흥청망청 살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이지도 않겠지 뭐. 교통비가 13만원 정도? 교통비? 13만원.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택시 포함이고 우리 둘 합친 거잖아. 한 명이 맞아. 아니라. 그러면은 많이 얼마 안 나온 거지. 나머지는 거의 다 대부분이 식비.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집에 있을 때는 집에서 해먹고, 배달은 가끔 촬영할 때 밖에서 좀 맛있는 거 먹는다든가, 촬영 안 하는데 밖에 나가면 그냥 뭐 50바트 60바트짜리 촬영할 때도 많이 먹었네요. 나머지는 뭐 생활 잡화, 휴지나 세제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크게 쓴 게 없어요. 그냥 뭐 옷 같은 거 산 거 뭐 5만원? 한 개 샀지 한 번. 그러니까 결론은 특별한 지출이 없습니다, 이번 달에는. 근데 재밌는 거는 태국에서 둘이 사는데 300만원 이러면 뭐야? 막 이렇게 되기는 해, 사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별다른 지출이 없거든요. 근데 짜잘짜잘하게 합치면 다 이 정도 금액이 나오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내가 환율을 이것도 슬픈 얘기인데, 작년에 환율 한 42원 할 때 그때도 비싸다고 하고 막 이런 거 찍었거든요. 근데 그치. 지금은 너무 많이 더 올라서 내가 계산을 해봤거든? 바트당 42원으로 계산을 하면 271만원 나. 30만원이 빠져. 근데 이것도 그때 비싸다고 한 거였거든. 근데 흔히 한국 분들이 생각하는 바트 환율 정석 37원 그걸로 하면 240만원 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이 들었어. 저희가 월 300에 부부 둘이 태국 살기, 저희 기준 선이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릴 때 현실감이 있으니까. 저희 유튜브 모토는 여러분들의 베타 테스트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짠내나게 살아도, 물론 옛날에 휴가였긴 했지만 그래도 루프탑도 한 달에 한두 번 가고, 테이블 잡고 밭을 뜯을 수 있는 양주 같은 것도 가끔 먹고 막 이랬잖아. 그치. 그런데 지금 환율에서는 월 300을 하면은 루프탑 아예 못 가고, 가도 뭐 한 잔 정도? 한 잔, 맥주로 가볍게. 한 잔. 가볍게. 맥주로 싱아 작은 거 한 잔. 그리고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보드카를 먹는다든지 이런 거 안 되고, 통로 에까마이도 통로 에까마이는 못 가지. 어. 땅한테는 갈 수 있지.
만큼 땅은 비싸. 비싸? 땅이 싼 데는 아니야. 그렇구나. 저희는 지희 만났을 때도 야시장에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는 부담 없이 했던 거를 요즘에는 안 하고 있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안 그러면 더 많이 나오지. 이번 달에 저희가 별일이 없었어요. 한국을 안 갔었고 파타야 한번 갔다 왔지만 그건 뭐 별건 아니니까. 병원 관련된 큰 지출이 없었고 가전이나 가구를 사는데 드는 큰 지출이 없었고 그런 걸 감안을 하면 저희처럼 그냥 로컬에서 술 좋아하고 별다른 거 안 하면 300 나온다는 데 꽤 많네 진짜. 그러면은 왜 한국인의 황제 이민 택도 없는지 더 택도 없어졌네. 정말 택도 없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태국이랑 우리나라의 GDP부터 비교를 하면요. 태국이 인당 7,000달러 정도고 우리나라가 35,000, 뭐 6,000 이러거든. 인당 GDP로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5배 정도. 태국 사람들 평균 월급이 이것도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편차가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이 평균적으로 200만 원에서 650 사이로 번다. 이렇게 쳤을 때 태국 사람은 5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2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나누기 한 4에서 5 정도 하시면 되고요. 범위가 되게 넓긴 한데 태국 대졸 초임인데 기본적으로 직장인이 받는 돈이 한 2만 바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2만 바트면은 90만 원이거든요. 저희 집 월세가 19,000바트라서 평범한 직장인 한 달 월급이 월세로 그냥 날아갑니다. 저희가 지금 15평 정도 되는 콘도에 방콕 외곽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죠? 여기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 그런 건데 태국이 한국보다 뭐 인건비가 뭐 4배, 5배 더 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물가도 그만큼 더 싸겠네. 그럼 생활비가 내가 한국에서 4인 가족이 400만 원 썼으면 태국에 오면 80만 원이면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런 거예요. 월급이 5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태국에 와서 월급 100만 원인 상태로 살 수가 있냐고요. 절대 안 되지. 그치. 절대. 물론 태국이 뭐 인건비가 저렴하고 이러니까 뭐 식비라든지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저렴한 거는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쓰는 거 그런 게 엄청 많잖아. 많지. 그런 것들은 비싸니까. 그리고 하다못해 뭐 이런 콘도 집 같은 것도 뭐 그지. 건축비가 다 비싸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세도 비싸고. 그리고 특히 태국은 방콕의 집중도가 엄청 높아서 방콕은 월세도 많이 비싸고 물론 임금도 좀 더 주기는 합니다. 다른 동네에 비해서. 어쨌든 방콕은 월세도 비싸고 물세도 비싸기 때문에 생활비가 더 들어가요. 대부분 한국 분들이 다 도시에 사시니까 대부분. 그리고 태국에 오셔도 대부분 도시에 사시고 그러면은 외국인이 어느 정도 거주하고 있는 방콕이나 치앙마이나 파타야나 이런 데 사시는데 그럼 거기에 있는 집들의 월세가 물론 한국보다 저렴한 편이겠지만 그래도 뭐 5배 정도 이렇게 차이는 절대 안 난다. 절대. 정말로 월급 100만 원인 태국인의 삶의 수준에 맞춰서 살려고 하면은 집이 그냥 저기 막 골목길에 들길 다니면서 막 이런 데 가야 되거든요. 진짜로. 흙먼지 날리는데 한국 사람은 못 살아 거기에. 그치. 절대 그게 안 돼요. 우리도 생각보다 여행할 때랑 지금이랑 또 다르고 외국인이 그럭저럭 있는 동네랑 로컬인데랑은 또 다르잖아. 어쨌든 한국 분들이 한국인의 삶에 맞춰져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로 막 내가 완전 태국 평범한 사람처럼 평범한 동네에서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진짜. 아무리 저희가 로컬을 좋아해도 어느 정도 괜찮은 동네, 뭐 괜찮은 집 거기에 살기 때문에 태국 아직도 저기 구석으로 가면 뭐 나무로 만든 집도 있고 그렇지. 운하 옆에 열악한 데도 많고 절대 거기가 또 그렇다는 건 나쁘다거나 저희가 뭐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현실이 그냥 그렇다라는 거니까. 근데 저희는 거기 못 살아요, 한국 사람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은 돈이 더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거를 그냥 어떤 예를 들면 좋냐 하면 내 생각엔 그래. 옛날에 뭐 88년, 뭐 86년 막 이럴 때 아시안 게임이랑 88 올림픽 있고 이럴 때 우리나라 서울에도 달동네 되게 많고 막 그랬잖아. 많았지. 그리고 뭐 달동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주택도 그때 다 연탄 떼고 다 이랬다고. 아파트에서도 맞아. 웬만한 데 연탄 뗐어. 아파트도 그랬나? 좋은 데는 안 뗐지. 10 몇 층짜리. 5층짜리에서는 연탄 뗐다고. 그 당시에 그래서 88 올림픽 때 선수촌 아파트랑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졌잖아, 송파에다가. 그게 뭐
뭐 꼭 그래서라기보다는 어쨌든 예를 들어서 88년에 이탈리아 사람이 한국에 와서 올림픽 때문에 한 1년 살았다고 쳐. 1년 살았다고. 그러면은 진짜로 연탄 떼고 마당에서 이거 펌프질 해가지고 물 나오고 푸세식 화장실 있고 아니면 뭐 수세식인데 그냥 문틈으로 막 위풍 냉기 엄청 들어오고 막 이런 데 살았겠냐고. 그치. 부엌 달리고 이런 데 안 살았을 거 아니야. 최소한 무슨 뭐 어디 뭐 아파트 살았을 거 아니야. 그 당시에 만든 괜찮은 아파트에 살았겠지. 좀 깔끔한. 아니면 뭐 좀 좋은 집이라든지 그냥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한국인의 삶의 수준이 전 지구 평균을 보면 높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태국인 평균으로 살지 않는 이상 태국인 평균으로 살 수가 없고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인 뭐 생활비가 월세라든지 생필품 이런 거 품위 유지비 나는 솔직히 생필품도 품위 유지비라고 봐. 그렇지. 저희가 휴지를 3겹짜리 쓰거든요. 태국 휴지가 요새 2겹으로 내려갔어. 내려갔어? 요새 우리 쓰는 거 2겹짜리야. 그렇구나. 대신에 좀 엑스라지, 좀 큰 거. 큰 거? 좀 오래 쓸 수 있는 거. 돈 아끼느라고 많은 애를 썼네요. 마음이 아파오네. 근데 어쨌든 진짜 태국 휴지 일반적인 거는 엄청 얇잖아. 우리가 그 숙박비를 항상 5만 원 이하로 가잖아. 그런데 숙박할 때 보면 정말 휴지가 너무 얇지. 그래서 그 휴지를 하나가 있는데도 금방 써. 너무 얇으니까. 여러모로 저희가 그냥 뭐 지금 휴지에다가 비유를 들었지만은 그런 것처럼. 여러모로 많이 다른다. 많이. 그리고 또 혹여나 말씀드리면 저희는 절대 유난 떨거나 깔끔한 걸 좋아하지만 깔끔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그렇게 막 콧대 높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산품 얘기를 또 들면 공산품이 되게 비싸요. 특히 이거 남자분들 자동차 차가 엄청 비싸거든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단계에서 2단계 정도 더 높아진다고 보면 돼. 자동차가 여기 세금이랑 이런 게 엄청 많이 붙어요. 태국에 도요타 공장이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 비싸게 판다고는 하더라고. 제가 사실 차 욕심이 없어서 차 가격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카니발이랑 스타리아 이런 거 있어. 큰 차. 그 가끔 보이잖아 여기. 그건 보이거든. 나는 차는 더 몰라. 저희가 그냥 이렇습니다. 나 굴러만 가면 돼. 그게 여기에서 8천만 원 뭐 이 정도 하더라고. 8천만 원, 9천만 원. 우리나라에서 4천만 원 정도 차거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냥 거의 2배에서 한 1.8배 된다고 보시면 돼요. 세금이랑 막 이런 거 때문에. 엄청 비싼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를 굴린다고 해도 꽤 부담이 가는 거지. 저희는 그래서 차가 없긴 한데요, 지금. 근데 뭐 차 말고 다른 것들 봐도 핸드폰 같은 경우도 핸드폰도 비싸지. 갤럭시 S 시리즈가 그대로 그 가격이거든요? 비싸면 더 비쌌지? 그러면은 월급이 500만 원인 사람이 핸드폰 100만 원짜리 사는 거나 월급이 100만 원짜리인 사람이 100만 원짜리 핸드폰 쓰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무슨 A 시리즈랑 저가형 뭐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많이 쓰시더라고. 그리고 중국 것도 많이 쓰시고 이것도 절대 그 핸드폰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돈을 더 많이 써야 된다. 여기에 있으면 대부분의 공산품들이 전기, 전자 관련된 건 다 비싸니까. 그치. 하다못해 이거 뭐 오즈모도 오즈모 우리 쓰는 액션 6 카메라도 한국보다 조금 더 비싸거든요. 조금? 근데 중요한 건 이거지. 조금씩 비싼 게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에서 50만 원이랑 여기에서 50만 원 다른 개념이니까.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병원. 저희가 아직 1년 2, 3개월 동안 병원을 간 적은 없거든요. 없지. 다행히. 태국에서 병원을 가면 물론 저희가 여행자 보험은 다 들어놨어요. 근데 태국에도 뭐 무슨 국립병원 같은 게 있대. 근데 그건 되게 많이 기다려야 되고 엄청 기다려야 돼. 시설도 더 안 좋겠지. 당연히 한국 사람이 태국에서 병원을 간다고 하면은 태국에 있는 병원 중에 좀 좋은 데를 갈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면 어쨌든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더 들어갈 테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비하면 의료 서비스가 비싼데 품질이 조금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좋지는 않을 거니까 급하면은 태국에서 가는 거고 뭐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면 한국 가서 받고 뭐 이러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의료비도 내가 보기에는 마냥 여기가 물가가 싸다고 더 싸게 내릴 수는 없는 거야. 그거는 그치. 양보를 할 수가 없는 비용. 그리고 그런 거 말고 뭐 얘기를 드리자면 정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한국인의 이런 생활들이 정말 하나부터 끝까지 다
미용실 가격만 해도 또 다르고 렌즈 같은 것도 그래. 맞아. 렌즈도 사실은 태국 기준에서는 한 번 꼈다 빼는데 뭐 2,000원 내고 이러면은 어휴, 2,000원이면 밥이 한 밥이야. 끼인데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일회용 렌즈 하나가 7,000원이라는 얘기야. 8,000원. 유니클로가 여기에선 꽤 좋은 겁니다. 중저가 브랜드가 아니야. 중저가가 아니야. 응.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인 기준에 맞게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연 태국에서 어떤 게 저렴한지, 그리고 아니 그러면은 씨 태국에 왜 살아? 이거에 대한 답은 자리를 옮겨서 또 하겠습니다. 박루앙 아티스트 마을에 왔습니다. 여기가 저희 동네거든요. 걸어와도 한 30분이면 가긴 하는데 태국에서 30분 걸으면 사망이니까. 짜뿌라강 건너편에 있는 데인데요, 요즘에 좀 점점 더 뜨고 있습니다. 핫플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크진 않은데 구석구석 구경할 데가 많아. 여기가 운하 마을이라서 운하를 끼고 이런 상점들도 많이 있고 나름 예쁜 것도 알록달록 해놔가지고 운하 마을에 있는 헤이리 같은 뭐 그런 느낌 같은 느낌. 저희는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기서 보트 태워주고 내리나 보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사디카. 여기가 안으로 이렇게 골목길이 있고요. 잠을 잘 수 있는 수상각도 있는데 저희가 한 2년 전에 잠을 잤었었죠. 이런 식으로 운하를 끼고 되어 있습니다. 운하 마을이고 저희는 여기에서 내렸고요. 저희 집은 이쪽에 있어요. 근데 여기 진짜 사람 더 많아졌네. 확실히 많아졌어. 여기는 올 때마다 많아진다. 서양 사람들 되게 많이 오네. 아 그리고 왓빵남 아시죠? 엄청 큰 불상 방콕에 있는 거. 거기랑 여기랑 많이 안 멀어요. 그래서 왓빵남이랑 여기랑 운하보트 타고 왔다 갔다 하는 투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동네니까 왔습니다. 나술하러. 어디를 앉을까요? 저희 오늘 월요일인데 사람 진짜 사람이 많네. 꽤 많네. 자리가 씨. 없는데? 자리가 없어? 예상 외네. 여기가 원래 주말에 태국인들로 많이 붐비던 그런 데였는데 이제는 로컬 관광지가 아니라 그냥 글로벌한 관광지가 돼버렸네. 안녕. 이 집이 로컬 치고는 비싸거든? 약간? 조금? 왜냐면 이제는 로컬이 아니니까. 왜냐면 여기 보면 덮밥 종류가 70바트, 80바트 이러니까 로컬보다는 그래도 한 20% 비싼 거지. 근데 술은 엄청 싸. 80바트밖에 진짜 안 해. 싸다. 네. 좋다. 사실 저희가 요즘에 낮술할 수 있는 데를 동네에서 찾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이게 외국인이 많은 데가 아니면 낮에 술 먹을 만한 분위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지? 태국 사람들이 괜히 낮에 술 안 먹는 게 아니라서 날도 높고 좀 늘어지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는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이렇게 물을 바라보고 바람을 쐬면서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곳. 맘만 먹으면 걸어갈 수도 있다. 맘만 먹으면. 맘만 먹으면. 맘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외국인들이 북적북적대는 핫플. 여기가 원래 집에서 이렇게 보면은 깜깜하게 보이잖아. 근데 막 되게 북적북적하고 막 도시 나온 것 같아. 시내 나온 것 같아, 시내. 저희가 태국에서 저렴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80바트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500ml 아니고요. 620ml고요. 카스처럼 도수가 4.5도가 아니고 5도입니다. 5도. 알코올 도수 5도. 근데 이게 지금 80바트면 정말 극악의 환율인 46원으로 계산을 해도 3,700원이거든. 괜찮지? 옛날 환율이잖아? 3,000원이야. 3,000원, 2,900원. 그럼 진짜 싼 거지. 그러니까 물론 태국이 베트남에 비해서 맥주가 비싼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뭐 가끔가. 저희가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수가 나왔는데 이게 아마 곱빼기인 것 같지? 그치? 피셋으로 피셋. 시켰어. 그럼 이제 이게 피셋이면 한 70바트 할래나? 80? 튼실하게 이것저것 많이 들어간 국수가 이게 뭐 3,500원 이 정도니까 엄청 저렴한 거지. 좋지. 면 많다. 그래서 태국이요, 식음료가 엄청 저렴합니다. 아무래도 이건 그래. 어느 나라를 가든지 먹는 거는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떨어지는 나라에 가면 다 저렴해, 대부분. 대부분. 아이고, 가끔가. 또 나왔다. 지금 이거 사태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70. 70이었거든. 그럼 맞아. 얘도 한 3,000원 정도. 이 가격에 이런 뷰를 즐기면서 즐길 수 있다. 아주 좋아. 보시면 지금 전부 다 3,000원대예요. 음식 접시당 3,000원 정도. 얘 한 뭐 한 3,600원. 이렇게 먹으면서 앞에 경치를 즐길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나름대로 엄청 유명한 엄청 유명한 아닌가? 꽤 유명한 관광지지. 지금 우리 뒤에 뭐 중국 사람들 있고 뭐 서양 사람들 계속 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핫플이야 핫플 방콕. 그래서 태국의 좋은 점은요, 먹는 거 관련해서는 다양하게 여유 있게 즐길 수가 있다. 이건 엄청 장점이지. 그치. 그리고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태국식 음료가 저렴한데 나는 한식이 최고다, 한식 무조건 먹어야 된다, 식당에서, 그러면 태국에 사는 장점이 그냥 와장창 박살납니다. 한식은 집에서. 저희는 집에서 한식을 많이 해 먹고요. 밖에서 거의 안 사 먹어요. 거의 1년 동안 뭐 한두 번? 그 정도밖에 안 가고요. 태국에서 한식을 식당 가서 따박따박 먹는다 그러면 황제 이민이고 뭐고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 그게 되게 가성비 떡락으로 가는 지름길이지. 그지. 음식이 나왔으니까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에서 또 저렴한 게 인건비. 뭐 당연한 얘기는 인건비 많이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취미생활들이 되게 저렴해요. 저희는 골프를 안 치지만 골프가 저렴한 나라고. 그치. 그리고 우리가 술 먹을 때도 사실은 서빙하시는 분들이랑 이런 거 인건비가 다 들어간 건데 그게 저렴하니까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거고. 저희는 취미가 술 먹는 거니까요. 라이브 펍을 간다고 해도 되게 저렴하잖아요. 원래는 그게 비싼데. 그치. 그리고 각종 다양한 마사지 같은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즐기시는 거, 그게 되게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게 또 태국 생활의 장점이 되는 거고요.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비싸서 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이것도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예를 들면 저희가 술 먹는 걸 좋아하니까 술만 이렇게 먹는 거지, 갑자기 뭐 또 저희가 골프를 친다거나 이러면 확 늘어나겠죠. 확. 본인의 생활비 수준에 맞춰서, 소득 수준에 맞춰서 취미생활을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태국에 왜 사는가, 별로 뭐 싸지도 않고 이렇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기본 전제 첫 번째는 태국이 좋으니까 사는 거고요. 일단은 태국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똑같은 거라더라도 내가 편하고 고생을 덜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집에서 택시 타고 이렇게 왔거든요. 택시가 한국에서는 부담되니까 자주 타기가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태국에서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뭐 같은 가격대의 식당을 가더라도 한국에서 인당 2만원짜리랑 태국에서 인당 2만원짜리는 서비스의 차원이 다르잖아. 다르지. 그리고 뷰도 아예 다르고. 음식 시켜 먹을 때 배달비 같은 것도 엄청 저렴하고 인건비가 저렴하니까. 그래서 똑같은 거를 한다고 치면요, 한국보다 더 내 몸이 편하고, 그러니까 만족도도 더 올라가고. 같은 값이면 더 좋은 퀄리티의 많은 걸 즐길 수가 있지. 그리고 물론 당연히 정서적인 만족감도 되게 크고요. 뭐 더 자유롭고 즐겁고, 나이 때문에 눈치 안 보이고, 그리고 결국에 뭐 이런저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좀 덕을 보는 게 아무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이런 거였어. 한국인 수준에 맞는 소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활비가 많이 들고 황제이민 이런 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국인 수준에 맞게 살려면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 물론 조금 더 편하긴 하지만. 그런데 내가 태국에서 저렴한 것들, 뭐 식음료나 서비스나 취미활동 뭐 이런 것들, 태국이 갖고 있는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 같은 거, 그런 거를 봤을 때 태국은 내가 즐겁기 위해서 쓰는 돈은 엄청 저렴한 것 같아. 한국은 내가 즐겁기 위해서 돈을 쓰기도 어렵고, 아껴야지. 그것도 아껴서 써야지. 그것도 별로 없어. 왜냐면 그때 40살 먹어서 뺀지 먹었을 때 맞아. 술기회 좀 싸웠거든. 그러니까 뭐 한국은 안 되면 아예 안 되잖아. 그런 거. 안 되지. 여러모로. 뭐 나이 먹고 왜 저래? 막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근데 태국은 뭐 그런 게 없는 나라고. 그리고 워낙 관광업도 발달해 있고, 태국 사람들이 싸누 즐거운 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즐거움을 위한 소비는 엄청 저렴하고 가성비가 있다. 그게 저희의 오늘 생각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 이거 3,000 몇백 원짜리 맥주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구경하면서 술 한잔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해. 이제 맛있게 먹겠습니다. 너무 불었어.
와 근데 진짜 서양 사람들 되게 많이 타네. 엄청 많아. 이거를 왔다 되게 갔다가. 좋아하는 그럴 수가 보다. 겠지? 짜잔. 고기. 배고프니까 맛있다. 맛있는데? 여기가 뭐 태국인들의 평이 그닥 좋지 않다고는 했지만 맛있다. 맛이 없는 게 아니야. 태국 사람들 여기 맛없다고 뭐라고 하는 건 없어. 맛있네. 관광지에서 이 정도면 엄청 무난한 거지. 외국인 많은 데서 80만원짜리 없어. 없지. 80 자체가 없지 진짜. 태국 국수에요. 이런 어묵 같은 게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아예 뭐 생선으로 만든 면도 있고. 맞아. 근데 어쨌든 태국이 어묵 종류들이 되게 괜찮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드셔보시면 후회 안 하십니다. 사태를 보면 생각나는 치앙마이와 말레이시아. 맞아. 이게 무슬림 음식이더라고요. 맛있다. 빵. 피클도 같이 먹어줘야 돼. 사태가 대부분 닭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 음식이라고 봐도 되는데 치앙마이가 북쪽에 있잖아요. 태국에 있는 무슬림들이 두 종류로 나뉜대. 배 타고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말레이시아 쪽이랑 이쪽 남부 쪽. 그다음 치앙마이는 이렇게 뭐 건너온 무슬림이라고 하더라고. 뭐 그런 게 뭐 조금 있다라는 얘기. 태국 음식은 항상 소스는 이렇게 적시듯이. 근데 태국은 진짜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느긋하고. 그지? 지금도 낮인데 이렇게 어쨌든 다 더위를 피할 수 있게 다 해놨잖아. 시원해 그래서 안 더워. 근데 되게 희한하게 운하마을은 여자애들이 많이 오네. 태국 애들이건 뭐 중국 사람들이건 여자애들 엄청 많이 오네. 여기도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운하뷰 보시면 됩니다. 사진 찍기가 좋아서 많이 오는구나. 그지? 그리고 태국 가면 항상 있는 이런 미술놀이 엄청 열심히 그리네. 또 이런 데 다들 와서 바쁘시네. 하면 더 재밌잖아. 야 진짜 사진 진심이다 진심. 난 여기 다리가 이렇게 붐빈 거를 본 적이 없는데 나도. 갈 수가 없네. 갈 수가 없어. 저기에도 뭐 이것저것 있거든요. 그냥 돌아가자 우리. 가지 말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는 걸로. 뒤에도 뭐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그냥 뭐 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대동소이하게. 아유 뭐 다들 사진 찍느라고 너무 바쁘네. 월요일인데 사람 엄청 많네. 여기가 원래 주말에만 붐비는 걸로 유명한 데인데. 저희가 아까 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요. 보트들이 다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정박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람들 내려놓고 이렇게 우르르 와서 아마 뭐 자유시간 한두 시간 갖고 다시 배 타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이 넓은 자리에 한국 사람 우리 둘밖에 없어. 길이 엄청나고. 헐. 진짜. 거의 뭐.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태국 완전 로컬은 못 살아요 진짜.